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어제는 영하 10도로 내려갔는데 오늘은 기온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도 봄 날씨 치고는 꽤 날씨가 춥습니다.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사과 재배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다. 사과는 이제 나무를 한번 심으면은 한 20년, 30년, 오랫동안 40년 이렇게 오랫동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면적이 줄었다는 것은 환경과 환경 파괴로 인해서 기상 이변이 생겨서 병충해로 인해서 사과에도 병충해, 나무에도 이제 병충해, 이런 것 때문에 기온 상승이 되면은 적절한 기온이 있어야 사과도 이제 잘 재배가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대구라든가 경상도가 원래 사과 주 생산지였어요. 그런 게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환경 파괴로 이제 기상 이변이 생기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 지방으로 날이 점점 더워진다 해서 재배가 잘 되는 지역이 점점 북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도 사과가, 예전에는 강원도가 추워서 사과는 재배하는 집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사과가 나무를 길러서 사과를 키우려고 해도 날이 추워서 잘 열리지도 않고, 그래서 강원도는 사과 나무를 기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강원도도 사과가 경상도, 대구보다 더 잘 된다는 얘기예요. 기후가 딱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대구라든가 경상도는 이제 환경 파괴로 사과 재배에 적당한 온도가 아니니까 재배를 점점 줄이는 반면에 강원도는 점점 늘린다.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더 추운 북한으로 가야지만은 재배가 되고, 우리 남쪽 남한 지방은 아예 사과가 재배가 되지 않아서 멸종 상태가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렇게 과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환경 파괴로 점점 기온 이상이 생기면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사과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공공요금도 이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석유도 감산을 이유로 석유값이 올랐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올해는 금리 인하를 몇 번 해야 하는데, 금리 인하도 지금의 사실상 물가 지수를 보면은 함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금리 인하를 만지작거리기만 하지 쉽게 인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환경 파괴가 되면은 사람이 먹고 사는 식품 물가가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든다는 거는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그 곡식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 파괴는 내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도 그 전에 1990년도, 2000년도 때에도 차를 운전하고 이제 기름을 사서 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거의 1리터당 뭐 1,000원, 1,200원 이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요즘에 기름값은 그래도 많이 싸죠. 사실상 물가 정책으로 사실상 앞으로 우리가 주의를 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람이 그 전에 보면은 좀 물가가 많이 올랐다 하면은 대개 보면은 뭐 사치성이 있는 이제 그런 물품을 줄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치라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뭐 고급 옷을 산다, 뭐 고급 자동차를 산다, 사치가 좀 사치성 있는 그런 물품을 많이 줄였지요. 그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줄일 게 없다, 이게 더 이상 그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줄일 게 있는데 서민들은 줄일 게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아도 줄일 게 없어서 그냥 사는데 지금에 뭐 줄일 게 있나요? 줄일 게 있는 것은 라면 3끼를 먹다가 이제 점심때 라면 1끼를 먹지 않고 줄이는 먹는 거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전에 보면은 다 물가가 오르면은 절약을 해도 사람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먹는 거는 절대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보면은. 그런데 지금의 식품 물가도 많이 옛날 되면은 덜 사 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었다 놨다 아우 뭐 이리 비싸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소비 형태가 지금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지금에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을 줄일 수밖에 없다. 서민들은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줄일 것이 많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먹는 건 줄이지 않아도 줄일 게 많잖아요.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자동차도 없는 가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몇 대씩 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족당 자가용차 1개씩 가지고 있는 집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한두 대씩 줄일 수 있지만 줄이고 그렇게 하면 되지만은 서민들은 줄일 게 없다는 얘기죠. 단지 먹는 것밖에 줄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이제 서민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가 지금에는 그래도 살만하고 잘 살지만은
그 1940년대, 50년대는 유교 사변이 끝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살기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1960년대도 어려웠어요. 70년대에 이제 60년대에 살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70년대에 이제 그때 70년대에 이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이제 하도 농촌도 그렇고 살기 어려우니까 잘 살기 운동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새마을 운동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뭐 새마을 운동 회관도 있고 새마을 운동 기념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국에서도 한국이 경제 성장률을 기적을 이루었다 해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그 새마을 운동을 벤치마킹 하러 오는 그 국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배워라. 그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있다는데 거기 가서 새마을 운동이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 해가지고 가서 교육을 받고 도입해 오라 해서 전국에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경제 발전을 많이 해서 경제대국 10대 국가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에서도 그 새마을 운동의 그를 어떻게 하는 거 해서 그렇게 한국이 잘 살게 됐나 해서 벤치마킹 하러 오는 국가들도 줄을 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는데, 그때는 노력만 하면은, 잘 살 수 있는 시대였다. 그나마 환경이, 자연 환경이 파괴가 안 되고, 그리고 또 농사도 잘 되고, 그럴 때는 그 국민들이나 개인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렇게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 불경기를 돌파하기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환경 문제도 환경 파괴 때문에 막혀 있고, 우리가 이제 몰라서 그렇지 앞으로 이게 점점 심해지면은 우리가 먹는 식품이라든가 식수 이런 데도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물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바다 같은 데 보면은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게 많이 흘러가서 고기들이 먹고 사람이 또 고기를 먹으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 몸에 흡수가 된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아니면 먹는 물을 통해서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버렸지만은 그것이 다시 우리 몸속으로 되돌아온다. 부메랑이 돼서 그런 순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물가라는 게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물가라는 게 환경 개선이 안 되고서는 쉽게 내려가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에서 이제 전 세계가 다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는 영상 50도까지 40도 50도 가까이 올라가가지고 날아다니는 새도
고온으로 땅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그런 뉴스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40도, 50도 가까이 올라간다. 그렇게 돼가지고 새들도, 날아가는 새들도 뚝뚝 떨어지고 하는데, 땅에서 자라는 그 농산물이 제대로 크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도 앞으로 열대 과일을 심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그 토종 사과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던 농산물은 이제 그 환경에 따라서 없어지고 열대 과일을 심어서 이제 우리는 식량난을 해결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아열대 그 기후성이 되지 않겠는가. 점점 고온이 그러면은 열대 그 식물을 심어서 열대 과일을 생산해야 됩니다. 좀 더 나간 얘기이기는 하지만은 한국산 바나나, 한국산 파인애플, 한국산 망고 이런 것이 앞으로 나올지도 모릅니다.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옛날에는 제주도에서 제주도 온실에서 이제 관상용으로 이제 조금씩 구경사만 나왔지만은 앞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상. 그래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시기에 노동조합이라든가 단체 이런 데서 단체 행동을 하고 노동조합에서 임금 투쟁을 한다. 지금의 봄이 됐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춘투라고 했습니다. 봄 춘자 싸움 투자 써가지고 봄만 되면은 노동조합이 이제 시위를 벌이고 임금 협상을 합니다. 매년마다 봉급을 올려다와 그래가지고 춘투라고 아주 매년 행사처럼 했습니다. 지금에는 그렇게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애면을 당해요. 국민들한테 애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요. 단체 행동이라는 게 애면을 당하게 돼요. 요즘에도 단체 행동이 일어나잖아요. 좀 배우고 수준이 좀 있다는 사람들까지도 단체 행동을 한다. 그것도 어떻게 말하자면은 늘상 얘기하는 단체 집단 이기주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런 일은 좀, 지금이 시대가 시기인 만큼, 그런 걸 지향을 하고, 살아야 한다. 저도 지금의 집 아닙니다. 집 아니지만은, 이 봄철이라 가지고 지금의 어제만 해도 영하 10도 가까이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이것도 기상이변이지요. 근데 지금에도 춥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렇게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잠말을 입고 있어요.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제가 겨울철에도 이제 팬티만 입고 이제 왔다 갔다 러닝샷스에 팬티만 입고 보일러를 가작 올려서 한 달에 난방비만 30만 원, 40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에너지 절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
좀 보일러를 덜 쓰고 이렇게 옷을 집에서 입고 좀 두툼한 겨울 옷을 입고 있으면은 건강에도 좋아요. 왜냐? 겨울철에도 보일러를 세게 틀어놓고 넌닝구 사수에다가 팬티만 입고 다니면은 또 실내가 건조해져요. 실내가 너무 건조하면은 감기가 걸리기 때문에 그 건조하지 말라고 또 가습기를 틀어야 합니다. 방 안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습도가 아주 작아져요. 습도가 낮아지면은 사람이 호흡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건강이 나빠요. 그래서 가습기를 또 틀어야 됩니다. 온도를 많이 높으면은 여러 가지 기구를 동시에 많이 틀어야 돼요. 옛날에는 그 보일러 그 전에 제가 그 전에 한 1920년대는 한 25만 원, 30만 원 나왔는데 요즘에는 마음 놓고 틀면은 40만 원, 50만 원씩 나옵니다. 그 가스 비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을 좀 해야 돼요. 국민들도. 나는 돈이 많으니까 아이고 넌닝구 사스 팬티만 입고 보일러를 좀 꽝꽝 틀어. 한 달에 뭐 가스비 100만 원 나와도 괜찮아.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또 있습니다만은 나라를 생각한다면은 에너지 절약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는 에너지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에너지 절약 하는 게 아주 귀에 떡지가 않을 정도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상당히 그때와 같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만 하고 그 개인이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좋지 못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